안녕하세요.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의 박수옥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포용이라는 단어입니다. 2022년 12월 22일에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도 이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유네스코, 다보스 포럼, OECD 등에서 이루어진 미래교육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포용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포용, 영어로는 inclusion. 이 영단어는 우리에게 포함 혹은 포괄이라는 의미로 더 친숙합니다. 그러므로 포용이라는 용어는 어떤 것을 포함하다 혹은 모든 것을 포괄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에서 포용교육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비교사 여러분들은 포용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엔 미래의 교원들에게 포용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사회 강의실에서 진행했던 포용교육의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호레이스만. 그는 미국 근대 공교육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교육은 사회적 평등을 위한 위대한 평등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의 기제로서 그 기능이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안팎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교육은 기회 균등의 교육으로 더 나아가 포용교육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 형태의 변화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의 시대에 학교의 수업은 배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정 집단 혹은 개별 학생들이 교육의 접근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것이죠. 과거의 귀족학교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교육의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분리교육입니다. 특정한 요구나 필요가 있는 학생을 별도의 교육환경 속에 배치하는 것이죠. 특수학교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학교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수업의 형태가 바로 통합교육입니다. 통합교육과 포용교육은 자주 비교되고 혼용되기도 하는데요. 전자는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생을 몇 가지 지원체제가 갖추어진 교육환경 안에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많은 초중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개별화된 지원이나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를 함께 배정하는 통합학급 운영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인 포용수업은 모든 학습자의 참여와 성취를 제한하는 장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형태로서 학생을 체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교육 환경이나 체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학생 주도성 개념에 부합하는 수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용교육의 대상 혹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포용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장애교육 분야였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의 형태로 포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후 인종, 민족성 등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에서도 포용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다양한 국가나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교육제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최근에 포용교육에 대한 논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장애와 비장애, 원주민과 이민자, 여성과 남성,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역할뿐 아니라 공동체가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할 사회적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포용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다보스 포럼이 발간한 미래의 학교에 대한 보고서에는 포용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이 학생의 인종, 민족성, 언어, 성 정체성의 균형을 강화하도록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포용교육이란 Education for, 즉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래 교원에게 포용교육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포용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학생이 어떠한 장벽이나 소외됨 없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에듀테크의 발달로 물리적 한계나 신체적 제약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메타버스 환경이 완벽하게 구축된 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먼 거리에 사는 학생들에게도 그들의 친구들과 동일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어 개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교육은 에듀테크의 발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포용적인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공감과 공존의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냉철한 사회의식,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따뜻한 시선, 모든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 철학 등이 포용교실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 자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의 교육사회 강의실에서는 매 학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한 모습이나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 과제로 제출합니다. 제출한 사진 과제는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 사진 전시회입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용교육의 사상적 기반은 형평성과 평등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용교육을 교실 안에서 구현해야 하는 미래의 교원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떠한 편견과 사견 없이 학생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려는 인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진행하는 교육사회 강의실이 있습니다. 교육이 다시 본래의 기능인 위대한 평등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포용교실을 위한 리더로서 예비교사인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